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나발리라는 그 민주주의의 투사라고 볼 수가 있죠. 러시아의 미래라고 불렸던 지금 푸틴의 정적이라고 불리는 나발리 사망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드죠. 자, 알렉사이 나발리. 자, 이분은 파운딩 파더다.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다. 즉 민주주, 러시아의 미래의 건국의 아버지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나발리가 지금 이 사진은 지금 2019년에 모스크바에서 지금 데모 장면이 나와 있네요. 자, 나발리는 누구냐?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러시아의 변호사이자 정치 활동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어떤 투표에 당선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합리적 의심으로 푸틴이 죽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활동가입니다. 정치 활동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이면서 인권을 위해서 했던 그런 변호사인데 이분이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정계에 입문했지만 이분이 인종차별 논란을 거치면서 2009년 이후 러시아 연방정부의 부패 문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 대한 비판 등 러시아 연방 국내의 미디어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블로그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러시아의 지금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의 비리, 부정부패를 깠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좋아했고, 이 좋아했던 층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푸틴이 권력의 지금 85%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이유도 바로 이런 전쟁의 지지를 통해서 이제 결속을 시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어떤 국내 문제를 전쟁을 통해서 어떤 모순을 이제 해결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고 그렇다면 왜 죽였을까에 대한 의문이 가잖아요. 이렇게 85%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대통령인데 굳이 왜 죽였을까? 이렇게 힘없는 사람을 더군다나 그 감옥에 지금 가둬놨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왜 죽였을까? 어떻게 보면은 그 권력의 미래의 자기 차기 권력을 없애버림으로써 자기의 권력을 더 공고했다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서방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나발리를 좀 뭐라고 할까 언론의 집중적인 그런 조명, 감시를 못했다는 면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두 가지 이유를 좀 들고 있습니다. 76년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47세에 돌아가게 됐네요. 2024년이니까요. 그래서 2024년 3월 1일 날 러시아 모스크바의 보리소포브 교회 앞마당 세머트리에 묻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이 설립적으로 지금 반부패 재단, 나발리 그런 부패 관련된 그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이제 인식을 시킨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이제 2013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그 인기를 얻고 시장 선거에 나왔어요. 그래서 2013년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서 인민자유당 소속으로 그 당시 득표율이 27%나 차지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푸틴의 그런 지배력이 강한 그런 시장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27%, 30%를 얻었다는 거죠. 낙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조금 이제 정치적인 입장이 이제 시작을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세르게이 소반이라는 사람이 당선 51%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측근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분이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지금 47세고 푸틴은 지금 71세예요. 52년생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71에서 47을 빼면 거의 뭐 26년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5살 정도 차이 나는 사람을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자기의 권력을 더욱더 공고하기 위한 발판이었고 서방에서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손을 못 썼다라는 그런 측면이 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푸틴이 탄압을 했는가? 나무 위키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러시아 부정부패와 권위주의에 지친 러시아인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푸틴의 정적으로서 가장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민주화 세력의 핵심 인사 중 하나이며 푸틴과 권위주의 세력이 붕괴할 경우 러시아를 이끌 차기 지도자로 꼽히고 있다는 평가가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계속 짓밟았죠. 징역을 3년 6개월을 때렸고요. 러시아 법원에서는 푸틴의 정적 나발리에게 9년 징역형 추가 선고. 그래서 가로 2m, 세로 3m의 우리에 갇힌 푸틴의 저격수 나발리. 부인 SNS에다가 약 좀 달라 이런 그 SNS를 날리기도 했다고 하고요. 하루 16시간을 철제 의자에 징벌적 투옥 비판.
나발리 수면 허용이 안 돼 체중 8kg 감소, 건강 우려 이런 식으로 괴롭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질병에 걸려도 약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고요. 아까 말했듯이 징벌방이라고 합니다. 가로 2m, 세로 3m의 방에 갇혀 지내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심각한 허리 통증에 시달려서 의사를 요청해도 단 5분만 진료를 하고 가버리는 상황.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발리에게 뭐 설명 없이 뭐 정체불명의 약을 주사했다는 등 많은 음모가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나발리가 체포되면서 변호사들도 체포되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나발리의 변호인들이 러시아 테러리스트 및 극단주의자로 지명되면서 계속 뭐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지금. 자, 외신의 사진들을 좀 보면은 프랑스 파리에서는 지금 알렉사이 나발리의 그 지도자를 추모하는 사랑은 두려움보다도 강하다. 이런 종이가 적혀 있는 추모글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은 두려움보다도 강하다라고 이런 표시도 있고. 그래서 나발리가 갑자기 죽은 거에 대해서 이 꼬리 가문 의혹이 있어요. 이런 혹한의 감방에서 독극물 중독이다 또는 의문의 주사까지 아까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옥중에서 사망한 이 러시아 반체제 운동가 알렉사이 나발리를 추모하는 것이 우리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앞에도 지금 푸시킨 동상에 이렇게 있는 사진이 있을 정도니까요. 자, 그리고 러시아 인권단체 굴라군의 설립자 블라디미르 오세키는 20일 나발리가 여러 시간 동안 극도로 추운 환경에 노출이 되었고 시신의 가슴 부분에 큰 구멍 자국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과거 KGB의 원펀치 암살술이 사용된 정황과 일치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군가 나발리를 긴 시간 동안 추운 곳에 방치해서 혈액순환을 최소한으로 늦추는 방식으로 그의 몸을 파괴한 뒤 심장 부분을 가격해 사망하게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이 전 KGB의 수장이었던 푸틴이 이렇게 암살을 했다라고 지금 서방에서는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나발리가 이제 생전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날 죽인다고 해도 다른 이들이 나를 대신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아말로네츠 자치구 제3교도소에서 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전 모습이 나와 있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시신이 8일 만에 푸틴이 책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와 있었죠, 언론에. 시신이 죽은 뒤에 8일 만에 어머님한테 인계했다. 근데 8일 동안 그런 독극물이 빠지게 뭐 기다렸다는 설도 있고, 아무튼 이런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의 내용을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발리가 이제 2015년 상황인 것 같아요. 2005년인가요? 예. 그때 이제 지금 현재 47살에 죽었는데 2월 16일 날 이너 사이베리안 그런 프리즌에 시베리아의 감옥인데요. 자, 이 당시에 이분이 이제 페이스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much worse, 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이제 크리미널 케이스, 형사 사건에 있었는데 이런 형사 사건을 통해서 invented to force him to stop. 그를 강하게 이제 stop, 정치적 활동을 중단하기 위해서 푸틴이 이제 그 정부가 이제 그 어떤 형사 사건을 추가해가지고 이제 고소한 것이죠. 뭐 갖다 붙이면 되니까 제목은. 자, 그 당시 알렉사이는 was given a suspended sentence. 그러니까 suspend라는 것은 그 매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행유예 같은 것을 선언을 했고, 그렇지만 그의 브라더, 뭐 형은 뭐 in prison,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어떻게 보면 탄압을 받은 것이죠. 자, 이 사진은 보면은 아까 2m, 3m 징벌방인데 이것을 이제 파리에서 이제 루브르 박물관 뒤에다가 재현을 해놨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3교도소는 어떤 곳이냐면 모스크바에서 1900m나 떨어져 있는 이 북극 쪽에 있는 하루프라는 곳인데 거기에 제3교도소에서 밖에 나와서 이제 산책을 한 뒤에 뭐 살해를 했다 이런 좀 설이 있어요. 증거는 없습니다. 자, that year I wrote a book.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글을 쓰신 분이 이제 언론인데 그 크렘린의 맨이라고 불려지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 한 챕터가 이제 뭐에 대한 것이었냐면 알렉사이 나발리에 대한 챕터였고 거기서 이제 describing 글을 묘사했다는 거예요. as follow 다음과 같이 나발리라는 사람은 유니크 아주 독특한 사람이다. 그래서 make a conscious choice 아주 의식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서 고생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식적으로. as yet he has no power 아직 그는 권력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may never have 그리고 결코 가진 적도 없었어요. 그러죠? 아까 모스크바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권력자도 아니야.
그렇지만 그는 certainly sacrificed the chance. 어떤 기회를 희생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 To lead a life죠. 보통 삶을 사는 그런 삶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비록 he described it as an opportunity. 그것을 기회로 삼았죠. change 룰이죠. 러시아를 바꾸고자 하는 거죠. for the better. 더 좋게 바꾸고자 하는 그 기회를 그 사람은 이제 모사를 했지만 자기가 이제 보통 사람의 삶을 포기했다는 거죠. 자, 내 자신은 아주 나이브 순진했습니다. 왜? At that time, 그 당시에. 그러니까 푸틴을 믿었다는 거예요. All of us were. 우리 모두는 순진했다는 거예요. We would never believe that. 우리는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want him that. 그가 죽기를 원하지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he didn't want 나발리 to be a martyr. 왜냐하면 나발리가 죽게 되면 martyr, 어떤 민주주의 투사로서의 어떤 마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종교적 용어로 왜 그 죽는 거 있잖아요. 그런 순교자, 마터, 순교, 어떤 순교자 이미지를 주지를 않기 위해서 죽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판이었다는 거죠.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한 국가의 태양은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권력 서열에서 말을 하잖아요. 나는 늘 생각했습니다. 알렉사이는 바로 morally, 도덕 정신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는 historical figure, 역사적 인물입니다. He cannot die. 그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서방의 관심이 젤란스키로 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의 공식적인 적은 젤란스키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나발리가 지금 잊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서방 언론이 잠시 틈을 탄 사이에 죽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about a week before his death. 그가 죽기 전 일주일 정도쯤에 I received a letter from Alexei. 나는 이제 편지를 받았는데, 물론 이것은 incredibly funny. 그것은 굉장히 funny, 재밌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머가 있었다는 것이고, energetic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He wrote that he was sitting in a cell. 이 cell이란 말은 원래 세포란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세포가 아니고 감옥이 되겠죠. 감옥에서 앉아 있었는데, from which, 그곳으로부터 you can see a blade of glass. 그렇죠. glass, 풀 조각. 풀에 어떤 이파리 하나 못 봤고요. 나뭇잎 하나도 볼 수 없는 그런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산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He was taken only to a neighboring cell. 그러니까 이웃 감옥으로만 데려져 갔을 때만 산보를 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좁아서 옆에 있는 감옥에서는 산보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But 그러나 he wrote it so cheerfully. 그렇지만 그 편지를 썼는데 아주 기쁘게 그리고 dashingly. dash란 말은 당당하게, 감옥에 있지만 당당하게 썼다는 거예요. There's no doubt. 그래서 의심이 없었다는 거죠. Everything was alright. 모든 게 alright. 괜찮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한 about 도스토옙스키라든지 톨스토이라든지 뭐 솔제니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책을 썼는데 He was glad that 그는 기뻐했습니다. In the new colony, 이런 새로운 식민지. 여기서 새로운 colony라는 것은 이제 감옥이 되겠죠. 이런 새로운 식민지, 즉 감옥에서조차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는 able to relieve crime and punishment. 그렇죠. 도스토옙스키가 쓴 유명한 죄와 벌이라는 것을 다시 읽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기뻤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가 쓴 책이잖아요. 자, I think many of us, 우리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thought he was a magician. 그는 magician, 마술가라였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At some point, 어떤 점에서는 그는 cast 던지다. 뭘 던졌다? spell은 마술. 그러니까 cast spell 하면 뭐뭐에게 마법을 걸었다.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어떤 마법을 던졌는데 푸틴이 사라지고 나서 알렉사이가 이제 become the Russian president. 러시아의 대통령이 된다. 이런 어떤 마술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턴아웃, 그것은 어떻게 판명되었다? 이때 턴아웃은 become이 되겠죠? 어떻게 판명되었냐면 it won't be like that.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He won't be the president of future Russia. 그는 미래의 러시아의 대통령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He'll have to be its founding father. 그렇죠. 이제 죽은 입장에서는 건국의 아버지의 입장이 된다. 러시아의 민주주의의 아버지로서, 건국의 아버지로서 돼야 됩니다.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러시아는 very cynical한 컨트리였다는 거예요. 자, cynical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비꼬다 뜻이 있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매우 이기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적을 다 제거하는 그런 국가라는 거예요.
Many people 그래서 seriously 심각하게 believed 믿고 있습니다. There was no democracy in the world.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지금 민주주의가 없다라고 믿어요. 심각하게. 그리고 there was no freedom of speech. 그렇죠. freedom, speech, 언론, 말할 그런 자유도 없다. 오직 러시아에서는 프로파간다가 everywhere, 모든 곳에 도처에 이제 프로파간다가 있다. 이게 정치적인 선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허위 정보, 정부가 통제하는 언론에 의해서 거짓 정보를 흘려서 어떤 정치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프로파간다라고 하는데 이런 정치적 허위 정보로만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러시아가. 그러다 보니까 there was no such thing as fair justice. 공정한 정의 같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알렉사이는 believed in all those values. 그렇지만 알렉사이는 이런 가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he gave his life for it. 그리고 그는 그의 라이프, 생명을 주었다는 거죠. 그걸 위하여.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독일에서 왜 독극물에 중독돼가지고 베를린으로 가가지고 치료한 뒤에 굳이 러시아로 오지 않아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로 왔단 말이에요. 이런 정신이 강했다는 거죠.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have to believe,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the next generation will grow up. 다음 세대가 성장을 하고 learn, 배울 것입니다. by looking at him, 그를 보면서. 그리고 they will also believe, 그는 또한 믿을 것입니다. Now, 이제는 all those people, 그 모든 사람들은 who are mourning 알렉사이 나발리를 추모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러시아의 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20% 정도, 러시아의 국민의 20% 정도는 이 나발리의 어떤 그걸 지지했거든요. 러시아의 미래를 믿는 사람들이었죠. He united us, 그는 우리를 통합했고 ask us, 요청하기를 not to give up, 포기하지 말라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You and us have no one else left. 자, 당신과 우리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But you and us, 당신과 우리를 제외하고는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Go together, 우리 같이 갑시다라고 이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가라 씨는요, 저널리스트 기자인데요, 에디터 인 chief of 도자드, 러시아 only independent news channel, 그러니까 러시아의 유일한 독립 뉴스 채널의 그런 편집자인 자가르 씨가 이런 부고 기사를 썼습니다. 자, 지금 돌아가신 뒤에 지금 많은 꽃다발을 시민들이 던져놓고 슬퍼하고 있죠. 이 악의 무리가 승리하는 데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선한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선한 러시아 20%의 그런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앞으로 이분의 어떤 판례, 그런 정신을 이제 학습하면서 러시아의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그런 기사가 되겠네요. 자, 나발리의 그런, 저도 타임즈에서 한번 다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사가 몇 개 더 있어요. 자, 나발리의 그런 정신을 추모하고 또 그의 어떤 사망에 대해서 애도를 표합니다. 자, 오늘은 나발리 기사 소개시켜 드렸습니다.